바로 저울에 무게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보시는 것처럼 무게가 1080g이면 1kg가 넘는다는 건데. 우유로 요거트를 발효하고 그릭 요거트로 여과할 때 우유에 이 마법의 가루를 넣으면 수율이 1.5배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릭 요거트가 정말 대세인 것 같아요. 식단과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음식이 바로 그릭이 아닐까 합니다. 바쁜 아침에 건강과 효율 모두 챙기고 싶다면 평생 이 음식 하나만 먹어야 한다면 바로 그릭 요거트가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만감, 맛, 영양 뭐 하나 놓치는 부분이 없고 또 한국인의 약 70% 정도는 이 유당불내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더부룩하고 좀 쓰리고 이런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그릭 요거트는 유당이 거의 대부분 제거가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단백질과 유산균, 미네랄까지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 되죠. 그런데 사실 이 그릭 요거트 그렇게 저렴하진 않잖아요. 매번 사 먹자니 돈이 만만치 않고 또 사실 이 시중에 파는 그릭 요거트 제품들 무늬만 그릭 요거트인 페이크성 제품들이 많은 거 알고 계셨습니까? 한번 살펴볼까요? 정상적인 제품이라면 이렇게 우유 거의 100%와 약간의 유산균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에 단백질 100g당 함량을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11g 정도, 약 20%를 차지하는 게 아주 정상적으로 잘 여과시킨 그릭 요거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비제품을 한번 볼까요? 해당 제품은 벌써 원재료명부터 좀 복잡합니다. 원유, 혼합분유, 단백질 분말, 변성 전분, 젤라틴, 육청 단백 분말, 락타제, 모르겠네요. 예, 감미료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런 제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 함량이 6.7g밖에 되지 않아요. 전형적인 일반 요거트에다가 분말과 탈지 분유를 섞은 페이크성 그릭 요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제품이 많습니다. 또 다른 C 제품을 한번 볼게요. 해당 제품도 100g당 단백질 함유율이 아까 정상적인 제품은 11g이었는데 그 반에 조금 초과하는 6.3g밖에 되지 않네요. 이런 제품도 전형적인 가짜 페이크성 그릭 요거트입니다. 원재료명 한번 볼게요. 조그맣게 써놨더라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혼합분유, 젤라틴, 식물성 유지, 네, 지방산 에스테르, 레시틴 등이 들어갑니다. 전형적으로 충분히 여과하지 않은 요거트에 꾸덕한 식감만 주기 위해서 후작업을 한 그릭 요거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페이크성 그릭 요거트들이 절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뭐 가짜 그릭이다, 페이크성이다 이렇게 조금 강하게 표현한 제품도 사실은 건강식품이 맞습니다. 이미 요거트 발효만 해도 우유나 치즈, 버터 등에 비해서 더 사람한테 유익한 성분들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고 사실 요거트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당 많이 높이지도 않아요. 지유, 지하의 수치 자체가 높은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수율도 잡고 가격도 잡고 건강도 잡고 저당 고단백 정통 그릭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제 방법을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방법으로 일주일에 한 번만 그릭 제대로 만들어 놔서 한 400~500g 만들어 놓으면 일주일 내내 마음 편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우유가 좀 많이 초과 공급되는 상황에서 우유업체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우유를 성분을 분리를 합니다. 커다란 원심 분리기에 우유를 넣고 돌리게 되면은 제일 위에는 지방층이 형성이 됩니다. 유지방이겠죠. 그리고 아래층에는 탈지유가 만들어집니다. 지방층을 잘 교반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이 먹는 버터가 되고요. 탈지유에서 수분을 날려주게 되면 이게 바로 탈지 분유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탈지 분유에는 지방을 제외한 모든 성분들, 단백질, 미네랄, 그리고 유당, 탄수화물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반면 버터에는 그 에너지성 영양소인 지방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탈지 분유가 훨씬 우리 몸에 좀 더 적합한 영양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탈지 분유 1kg를 얻기 위해서는 대략 약 10배 정도 10kg의 원유가 필요합니다. 그 많은 우유가 갖고 있는 영양소가 농축된 것이 바로 이 탈지 분유입니다. 그런데 이 지방이 농축된 우유는 우유 업체에서 정말 비싸게 파는 주요 프리미엄 수익원이 됩니다. 다양한 무슨 유럽이라든지 서양의 브랜드들도 있고요.
고풍미, 고급 음식 이미지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또 요즘에는 이 키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한테 더욱 프리미엄 지위를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 이 탈지분유는 애초에 지방은 제거되었고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라도 어려웠던 시기에 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원조를 받았던 중요한 식품이기도 하고요. 아마 이런 영양의 중요성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국가 비축 식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또 이게 유통기한이 되게 길어요. 한 1년 정도 됩니다. 콜드체인, 차갑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보관도 용이하고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 1kg에 한 13,0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다만 유당이 많이 존재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원칙적으로 탄수화물을 줄이고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약간 맞지 않는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탈지분유에서 요 단백질만, 미네랄만 쏙쏙 빼오고 유당을 제거할 것인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를 요거트로 발효할 때 이 탈지분유를 섞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요거트를 다시 한번 그릭으로 여과시키게 되면 요거트로 발효하는 과정에서 이 유당을 유산균들이 다 맛있게 먹어서 젖산으로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그릭으로 여과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유당마저 다시 한번 물리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정말 완전한 고단백 미네랄 식품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섞는지 궁금하시죠? 대략 우유 무게의 약 4%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유 1리터라고 하면 약 40g 정도, 2리터 기준으로 80g 정도면 아주 질 좋은 요거트가 나옵니다. 그럼 이 우유가 1.8리터니까 저는 약 70g 정도만 섞어서 발효를 해볼게요. 요거트는 단백질 네트워크 구조고 발효 중에 유산균이 젖단백을 교차 결합시키는데 이때 분유, 탈지분유를 미리 넣으면 네트워크 안에서 단백질이 더 많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릭으로 여과하는 과정에서도 물이 덜 빠지고 수율이 확 올라가는 거죠. 80g만 넣었다고 80g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일반 요거트를 그릭으로 하게 되면 수율이 한 25에서 30% 정도 나오잖아요. 탈지분유를 4에서 5% 정도 넣게 되면 그릭 수율이 40에서 45%까지 약 1.5배 정도 높아지는 거죠. 그럼 오늘도 간단하게 순서 한번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한 우유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에다가 탈지를 섞습니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요거트로 발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트 발효 시간은 한 6시간에서 취향에 따라서 10시간 정도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취향이 어떤 의미냐면요. 약간 발효된 냄새라든지 그런 걸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더 길게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구매하는 이 플레인 요거트들은 제일 좀 낮은 단계의 발효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치즈라든지 홍어 같은 제품도 좀 더 발효하신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더 발효해도 저는 그 풍미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일반 호상 요거트를 만든 다음에 또 이제 6시간 정도 냉장에서 보관을 해줍니다. 요거트의 단백질 텍스처가 좀 더 끈끈하도록 수율과 질감이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세 번째 어렵지 않습니다. 중력 여과라고 그냥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아직 2단계에서는 스프링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릭 요거트 여과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직 물렁물렁한 요거트가 다 넘쳐 흐릅니다. 가만히 중력에 의해서 똑똑똑 유청이 분리되도록 한 8시간 정도 중력 여과를 해주고요. 네 번째 마지막 꾸덕 좋아하는 분들 많죠. 꾸덕 스프링 여과 해주겠습니다. 사실 이게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없죠. 그냥 스프링 껴놓은 상태로 냉장고에 뒀다가 생각나면 봤을 때 오, 잘 됐네, 쫙쫙 떨어지네 싶으면 그때 드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저는 3시간만 해서 이렇게 쫙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다들 드는 생각이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하시겠지만 마찬가지로 발효의 자연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그렇게 뭐 많이 할 일 없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바쁘신 분들도. 자, 준비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거트 기능이 있는 밥솥. 네. 이것 때문에 전에 좀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이 밥솥 하나 있으면 정말 편합니다. 저는 본전 충분히 빼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도 껐다 켰다 하지 않고 이 요거트 기능이 있는 밥솥으로 다이렉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유 있어야겠죠. 예, 1.8리터고요. 마스터가 되는 요거트, 아무 요거트나 상관없습니다. 요거트는 제접종도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파는 요거트라든지 마스터 분말로 만들어 놓은 요거트로 재접종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릭 여과기가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탈지분유 80g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소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릇에서 우유에 풀어주도록 할게요. 이 우유에 탈지분유를 녹이실 때 우유를 붓고 탈지분유를 넣어서
섞으시면요 되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작은 그릇에서 충분히 개어낸 상태에서 넣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조금씩만 부어가지고 계속 개어줄게요. 네, 우유를 조금씩 추가해가지고 계속 개어내면은 잘 풀어집니다. 이거 원래 보고 있으면 잘 못하잖아요. 저 이거 원래 이거보다 잘하는데 도구가 없더라도 이렇게 잘 풀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남은 우유를 붓고 탈즙 우유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휘저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정도면 충분히 우유 사이에 탈즙 우유가 잘 융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유산균을 접종해 주도록 할게요. 1.8리터에 어느 정도 유산균이 좋을까요? 사실 유산균, 마스터가 되는 유산균 요거트 많이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50g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요. 예. 56g 정도 나왔는데요. 이 정도 넣어주면 충분합니다. 많이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적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 유산균은 거의 1시간에 2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인 발효 난이도는 낫또보다 수월합니다. 잠가주고요. 네, 요거트 기능 6시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력 치사 버튼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낫또로 발효할 때는 여기를 살짝 이렇게 들어줬는데 요거트 발효는 기본적으로 혐기성 발효, 산수를 싫어하는 발효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덮어두시면 됩니다. 그럼 6시간 후에 이따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발효를 시작한 지 5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기본적인 텍스처는 다 완성이 됐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쯤에서 발효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가 잘 유지가 된 요거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로 냉장 보관을 6시간 동안 한 다음에 그릭으로 여과하기 전에 한번 저희가 떠가지고 일반 요거트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막 냉장 보관 6시간이 끝난 뜨끈뜨끈한 아니죠, 차디찬 호상 요거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시죠? 네, 이 고체감을 보면은 확실하게 일반 플레인 요거트처럼 냉장 상태에서 흐르는 그런 질감은 아닙니다. 탈즙 우유를 넣었기 때문에 더 진해진 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질감도 한 이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흐르지 않고 상당히 그릭 요거트와 유사한 질감 정도가 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릭 여과를 안 해도 아마 이 정도만 돼도 아까 보여드린 페이크성 그릭들보다는 훨씬 저는 좀 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유 외에는 어떠한 성분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탈즙 분유도 저처럼 발효 전에 넣으면 잘 발효가 되지만 발효가 끝난 다음에 넣으면은 사실상 유당이 거의 대부분 잔존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상당히 무겁습니다. 1.8리터에다가 탈즙 분유까지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쏟아줄게요. 상당히 묵직하죠. 실리콘 주걱으로 구석구석까지 좀 잘 닦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나무 주걱으로 할 때는 모서리는 거의 포기했거든요. 근데 실리콘 주걱 괜찮더라고요. 네, 이제 해당 요거트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스프링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일단은 이렇게 중력 여과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1차적인 유청이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스프링을 눌러서 마지막 꾸덕 여과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과를 기다리면서 간단한 그릭 요거트 건강상식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제품을 먹을 것인가 좀 많이 고민할 때가 있었는데요. 저도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생각 한 번쯤 해보시죠.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우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유당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혈당과 장에 부담이 있고요. 대사질환 초입에서 좀 개선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다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드셔도 됩니다. 단백질 대비 활용도가 조금 낮은 편이고요. 논문상에서도 당뇨 예방 효과가 명확하게 있다고 나오진 않습니다. 두 번째, 요즘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버터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유를
원심 분류했을 때 제일 위층 지방층을 따로 모은 게 버터가 되는데요. 거의 말 그대로 지방이 100%를 차지합니다. 이거는 좀 에너지원이지 이 단백질처럼 몸에 뭐 호르몬과 근육, 뼈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몸의 재료는 아닙니다. 영양 대비 좀 칼로리가 높은 편이고요. 물론 키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지방과 고기 위주로 식사를 하시면서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죠. 케톤체, 지방산, 대사만으로 활동력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아예 키토 다이어트를 하겠다, 나는 탄수화물을 끊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단기, 중기적으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분들이 나는 여전히 탄수화물도 먹고 밥도 먹고 빵도 먹으면서 버터까지 먹겠다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이 타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을 끊어줘야 되지만 내 몸에 있는 엔진,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버터, 지방을 우선적으로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탄수화물을 먹는 순간 버터는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몸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정보도 습득해서 버터를 복용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치즈에 대해서 단백질과 칼슘이 정말 좋습니다. 다만 염분과 지방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한국인들이 굳이 매일매일 데일리 음식으로 메인으로 섭취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거트는 방금 제가 걸르기 시작한 이 상태의 요거트를 호상 요거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걸러내서 위에 남는 거를 농축 요거트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 그릭 요거트라고 하죠. 요거트만 하더라도 유당이 발효돼서 많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소화가 많이 좋아집니다. 편해지죠. 그리고 유산균, 대사와 장 건강에 분명한 도움이 된다는 게 뭐 오래전부터 밝혀졌고요. 다만 위산에 조금 약할 뿐이죠. 우유보다 이렇듯이 명확한 건강 효과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이 요거트의 좋은 효과들을 더 농축시킨 끝판왕이라고, 최종 형태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유당 부담 최소화되죠. 되게 고단백 음식입니다. 100g 단백질이 보통 10g 전후, 아까 보여드린 그 시중 제품 같은 경우도 정석적으로 그릭 요거트를 걸러낸 제품은 꽤 11g이 들어있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포만감도 유지되기 때문에 체중과 시국 조절에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감소 예방 근거가 가장 확실한 제품이 여러 5가지 유제품 중에 그릭 요거트가 맞습니다. 일반 요거트보다 그릭 전용 연구가 더 많이 연구되고 있고요. 젊은 층, 고령층에서 모두 근육량 유지 및 증가에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도 70대인 저희 부모님한테 그릭 요거트 매일 꼭 드시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혈관과 대사 건강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게 되고요. 사실 이 당뇨와 심혈관 사망률 감소와 관련된 연구가 가장 긍정적인 피값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바로 그릭 요거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뭐 이런 어떤 뭐 오잼땡이라든지 위고땡 같은 약품을 활용한 다이어트는 또 그에 반응하는 그런 또 반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낫또라든지 그릭 요거트 같은 자연식품을 이용해서 나의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나의 체질을 서서히 바꾸면서 이제 케톤 대사도 좀 활용해주는 이런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그릭 요거트 아주 좋습니다. 네, 8시간 동안 중력 요가가 잘 끝났고요. 요거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 스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시간보다 좀 더 오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13시간 동안 중력 요가 플러스 스프링 요가를 해서 그릭 요거트가 완성됐습니다. 원래는 8시간만 중력 요가를 하고 3시간만 스프링 요가를 하려고 했는데 12시간 동안 스프링 요가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꾸덕 식감을 좀 더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참. 이게 그릭이 잘 되면은 윗뚜껑이 달라붙는 거 아시죠?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꾸덕한 식감이 상당합니다. 바로 저울에 무게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스텝 무게만 재서 빼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무게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이 스텝 무게가 상당한가 본데요. 보시는 것처럼 무게가 1080g이면 1kg가 넘는다는 건데 1000g이네요. 일단 스텝 무게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덜어내고서 스텝 무게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꾸덕거립니다. 거의 이거 꽉 차더라고요. 매번 이 밀폐용기 사이즈를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일주일은 먹을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 거 맞죠?
네, 그릇 무게가 대충 167이니까 1089g에서 167 뺐죠. 9 빠지겠네요.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네, 처음에 1.8, 네, 1.8리터. 네, 원유 1.8리터 플러스 70g의 전지분유 해서 913g의 그릭 요거트가 탄생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수율이 거의 50%가 넘네요. 50% 되겠네요. 이것까지 합치면은. 어쨌든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집에서 그릭 요거트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이 엄청나죠. 항상 가까이 드시고 뭐 식사 시간이 없으실 때나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실 때, 뭐 장에 유산균이 필요하실 때 매일매일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와 건강과 맛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건강한 그릭 요거트 자주 해 드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